당뇨는 당이 너무 혈액중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항상 소금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저염식을 많이 말씀을 해서 제가 소금 드시라고 말씀드릴 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바다 음식 이런 것들은 바다의 염분을 머금은 상태잖아요. 이런 거를 드시라고 할 때는 거부감이 없으셔서 현미밥이 당뇨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인제 현미에 대해서도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현미에는 인제 피틴산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이게 항영양소예요. 그러니까 현미는 어떻게 보면은 식물 입장에서는 씨앗이고 또 종족 번식의 인제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호하려는 물질이 인제 그 껍질 속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위장에 들어왔을 때 위장이 약하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들 또 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현미를 소화하지 못하는 어떤 약한 위장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껍질 부분을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인제 소화가 오래 걸리는 부분이 돼서 오히려 뭐 당뇨에도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느리게라도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이제 소화를 실패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우리의 위장을 더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소화력이 없거나 또 당뇨 환자분들이 소화력이 좋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영양이 되지 못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에너지 손실과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잃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화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미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인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의외로 소화력이 없는 분인데도 현미를 드시고 통곡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쭤보면 이거 먹고 밥을 먹으면 잠을 자요. 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막 가스가 차서 하루 종일 방귀를 껴요. 그리고 뭐 변비가 있어요. 때로는 설사가 있어요. 빈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그냥 흰 쌀밥에 채소나 해조류를 추가해서 밥을 만들어 드세요. 그래서 저는 흰쌀밥을 얘기할 때 인제 이분들이 당뇨 전 단계나 이제 혈당, 고혈당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니까 차라리 인제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들을 넣어 드리니까 속도 너무 편해요. 화장실도 잘 가요. 더 이상 가스도 안 차요. 그리고 식곤증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인제 다른 부분에 에너지가 가니까 기운이 나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혈당도 잘 유지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미를 먹고 뭐 소화가 잘 되면 괜찮은데 내가 느끼기에 소화력이 없고 또 위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채소밥을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약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수프 레시피가 무엇인가요? 당뇨는 이런 거죠. 당 중독 상태. 당이 너무 혈액중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항상 소금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두려움을 또 가지고 계시고 아직도 인제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저염식을 또 많이 말씀을 해서 좀 제가 소금 드시기라고 말씀드릴 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모시조개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 음식 또 해조류 이런 것들은 바닷물을 먹고 또 바다의 염분을 머금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해조류나 뭐 갯벌 음식 이런 거를 드시라고 할 때는 거부감이 없으셔서 사실은 또 소개를 많이 해 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 모시조개에는 특별히 인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혈당 조절 능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연이라고 하는 당뇨 미네랄이 또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당 중독, 인슐린 저항성, 당을 해독하는 어떤 건강한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레시피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여기 인제 모시조개와 마늘과 버섯이 들어갑니다. 혹시 마늘에는 또 식이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 예 셀레늄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아주 당뇨에 필수적인 미네랄들이 또 많이 들어 있어서 또 당뇨 개선에 마늘은 챙겨 드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모시조개와 마늘과 버섯을 푹 끓여서 그 물을 그냥 수시로 드시기만 하면 좋은데 이 왜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했냐. 이 마늘과 또 버섯과 또 모시조개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콜라겐을 잘 생합성해 주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콜라겐이 왜 당뇨에 중요한가요? 당뇨는 사실은 근육 부족병 왜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에
나중에 이제 최종 산물로 혈당이 되잖아요. 근데 당의 70%를 흡수하는 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근육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근육형인데 당뇨가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두셔야 당뇨의 근본적인 해결도 되고 예방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이 근육을 잘 만들어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바지락, 마늘, 모시조개가 있을 때는 모시조개, 마늘, 버섯 이렇게 해서 모시조개탕 드시고요. 또 때때로 모시조개가 제철이 아닐 때는 바지락은 또 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바지락은 또 저렴합니다. 그래서 바지락, 마늘, 버섯 이렇게 해서 탕을 해서 꾸준히 그 물을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 마늘, 브로콜리와 같은 식재료를 약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조리하는 거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효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환자분들이 생채소를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채소가 건강하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생채소를 그냥 아침부터 샐러드를 드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채소는 효소가 살아있고 또 영양소 파괴가 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채소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먹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생채소와 익힌 채소는 당연히 생채소에 영양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살아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먹어서 내 몸에 얼마만큼 흡수가 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채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게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위장으로는 세포벽을 완벽히 분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조리를 할 때 이 세포벽이 좀 부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위장의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은 하나도 분해 안 하고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서 스프 형태로 드실 때 훨씬 좋습니다.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는 것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삶아서 갈아서 마지막에 간장과 식초를 타서 흡수력을 높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좋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약이 되게 하는 조리법을 사용하느냐 이거에도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제대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도 이제 음식 치유의 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물김치를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어쨌든 음식을 통해서 흡수를 최적화해야 되고 그 음식에 있는 유효 성분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인제 빠른 시일 안에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꾸준히 먹게 되면은 오히려 인제 소화하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채소화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소가 될 수도 있고 100의 재료를 넣어도 흡수는 10 에서 2 밖에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콩이 좋습니다. 그냥 콩을 밥에 좀 넣어서 드시는 방법, 또 아니면 두유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두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청국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흡수가 가장 제일 잘 되고 좋은 방법일까요? 바로 청국장인 거예요. 그래서 콩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도 유해한 부분이 있다. 또 렉틴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발효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상쇄가 돼요. 미생물이 다 분해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번 미생물이 소화해서 분해한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이 인제 청국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율도 좋아지지만 또 미생물이 새롭게 그 콩을 통해서 만들어준 유익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유해 물질까지 또 들어와요, 추가로 선물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을 또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석삼조 아닌 사조인 상태로 이제 드시는 거죠.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가장 똑바르게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발효의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위장이 좀 특별히 좋지 않은 걸 본인이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발효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재료,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고 내가 좀 챙겨 먹어야 되는 재료를 다 김치로 만드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물김치로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또 체액을 보충할 수 있는 탈수를 예방하는 수분 섭취, 미생물 섭취,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다음에 흡수율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물김치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가장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이고요. 또 뭐 물김치 형태가 아니더라도 또 재료를 또 손질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요 성분을 극대화하는 걸 예를 들어 본다면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 혈관 명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혈액을 정말 막힌 혈관을 잘 뚫어주고 혈액을 잘 해독해 주고 정화시켜 주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미나리를 살짝 소금물에 데치면 훨씬 그 요요 성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나리 먹으면 좋아요라고 제가 소개를 했더니 댓글에 아이고 미나리에는 거머리가 많은데요. 이렇게 왜 말씀하시는데 데쳐서 드시면 네, 거머리 제거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생섭취를 절대 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제 마늘 같은 경우도 생마늘 사실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이렇게 한번 잘라서 방치한 다음에 이제 살짝 익혀서 드시면은 매운 성분도 좀 날아가고 또 너무 많이 익히시게 되면은 이제 휘발성 유황 성분이 좀 날아가니까 살짝 익혀서 드실 때 이 성분이 인제 극대화되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인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항암 영양소로 많이 인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많이 드시는데 인제 그럴 때는 오히려 살짝 쪄서 드실 때 그리고 송이를 인제 한 번 나눠서 이게 살짝 쪄서 드실 때 설포라판의 요 성분이 좀 더 많이 흡수된다 그래서 요런 노력을 쪼끔씩 공부하시고 노력을 해서 음식 치유를 하셔야지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하시게 되면 물론 그래도 10% 20%는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은 하지만 치료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음식 치유를 지속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당뇨 식단 관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도 요즘 인제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택은 그냥 '나는 당뇨는 당뇨 약 먹는 게 답이야. 그리고 뭐 음식이나 생활 같은 걸로는 당뇨를 어차피 못 고치니까 그냥 나는 약만 먹고 약만 믿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 약을 드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다른 약을 추가하게 돼요. 그게 인제 당뇨 약 자체가 인제 그것만으로 조절이 안 돼서 이제 당뇨 약이 추가되든가 아니면 인제 다른 대사 질환이 또 생기는 거죠.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약 또 아니면은 당뇨 합병증 약 이런 식으로 돼서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아주 창대해서 약은 한 알로 시작하지만 한 몇 년 안에 3 알, 4 알 또 10 알까지도 늘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인제 그때 가서는 굉장히 막 나는 병원을 믿고 약을 믿어 왔는데 당뇨 합병증 때문에 뭐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가서 되돌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가서 인제 물론 그래도 알려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당뇨 전 단계만 나도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당뇨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음식과 생활 관리로 정상으로 바로 되돌려 드려요. 왜냐하면 당뇨는 내가 먹어서 온 질병이잖아요. 뭘 특별히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몇 년 정도는 인제 '약이 답이다.'라고 해서 특별한 노력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약이 늘어나니까 그때 가서 인제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 년 10년 되신 분들도 노력하니까 눈에 띄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분은 당뇨인으로 10년 살아왔고 그리고 인제 눈 망막 질환이 있으셔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관리를 부탁하신 분이 있었는데 음식 관리만 한 달, 2달 타이트하게 하시니까 그냥 당뇨가 정상으로 온 거예요, 혈당 수치가. 그러니까 이분이 기뻐하시기보다는 허탈해하셨어요.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거지? 왜 내가 매달' 사실 병원에 가서 약을 타는 것도 돈도 들지만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들거든요. 그 시간을 할애했던 게 좀 허탈해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당뇨인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쁨과 허탈감이 만감이 교차했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이분은 인제 어떤 약물 치료를 하다가 이 부작용으로 고혈당이 500 까지 이제 되셔서 현재 당뇨발까지 오시고 예 그리고 병원에서 뭐 당뇨약 한 3 알 4알 드셔도 이제 조절이 안 돼서 아예 그냥 포기 상태 이렇게 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을 2주 만에 500 에서 한 200 까지 음식만 가지고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딱딱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발도 어느 순간은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 관리 정말 철저히 하세요.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있고 조금씩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도 사실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음식이 바로 근본적인 약이다."라고 말씀을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있지만 정말 당뇨만큼은 당뇨인이 드시는 밥 3끼 식사 아니면 2끼 식사가 당뇨 약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뇨 약은 약대로 드시고 당뇨에 좋은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드시고 아니면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뭐 모시조개탕 드시되 밥은 내 마음대로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요런 식단 그냥 당뇨에 도움되는 식단 이렇게 드시면 사실 효과가 굉장히 느리고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지도 않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 먹는 음식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당뇨에 아주 최적화된 식단으로.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은 당뇨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어떤 재료에 국한되면 그것만 드시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엉이 좋아요. 표고버섯이 좋아요. 뭐 미역이 좋아요라고 말하면 뭐 그 재료를 그냥 내 맘대로 조리해서 그냥 매일 그것만 챙겨 드신다고 해서 결과가 나는 게 아니고 사실 특정 재료만 1년 365일 드시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만드는 방법까지 그냥 딱 정해 드려요. 오히려 재료는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일단 탄수화물이 일단은 그 정체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탄수화물 정체 누적이 해결되려면 밥 자체도 최소량 아니면 좀 안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당연히 설탕, 밀가루, 정제탄수화물은 완전히 배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미역국이라든지 된장국이라든지 이런 국물 요리를 하나 꼭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두부라든지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황태라든지 뭐 조개라든지 문어 낙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듬뿍 넣어서 탕을 하나 꼭 끓이시고요. 거기에 인제 찜기 하나 준비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 청경채, 뭐 애호박, 부추 또 뭐 콩나물, 숙주 좀 탄수화물 비율이 적은 애들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애들은 좀 배제하시고요. 그런 채소를 좀 듬뿍 넣으시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해조류들 문어, 낙지, 뭐 조개류 아니면 고기 좀 좋아하시면은 소고기 약간 넣으셔도 되고 뭐 그런 닭가슴살이나 닭 종류 좀 넣으셔도 되고 또 뭐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넣으셔서 인제 부족한 어떤 그 식사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부분을 좋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짝 찌세요. 그리고 그 찜기에서 이제 꺼내셔서 드실 때는 소스를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간장이랑 식초 요런 거에 이제 찍어서 이렇게 드시고 여기에 인제 더 좋은 지방 뭐 들깨가루나 들기름 같은 거 추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드셔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 그날그날 다르게 해서 넣으시고 구성해서 조리법과 이제 양념만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드시면 지루하지도 않고 매일 실천하시기에도 아마 나쁘지 않고 혈당을 이렇게 검사를 해 보시면 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뇨인들에게 다 그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속 가능한 당뇨 식단 그리고 내가 먹는 식사 자체가 당뇨 치료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방법 많잖아요. 고거 쪼끔 배제하시더라도 특정 재료에 국한되지 않고 뭐든 드실 수 있거든요. 다만 조리법과 양념이 좀 다를 뿐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잘 구성하셔서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인제 당뇨 현재 진행형 아니면은 또 당뇨 전 단계라든지 또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당뇨 약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정말 '당뇨는 내가 먹어온 음식의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에서 꼭 해답을 찾으시고요. 뭐 음식이 이렇게 뭔가 "부족한 음식을 먹어라." 아니면은 "굶어라." 아니면 "적게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양 제한 없이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당뇨인들도 영양 결핍이 되어서는 전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인제 쪼끔만 먹어도 당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아예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영양적으로 골고루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음식만 드신다면 당뇨 극복도 가능하시고 활기차고 에너지 있게 그리고 행복한 어떤 삶을 충분히 사실 수 있고 또 완치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뇨만큼은 정말 음식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식 관리 한번 철저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